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 선생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요. 과연 이제 집 사요 말아요. 아파트 살까요? 빌라 살까요? 이런 질문들의 대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파트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형편이 여유치 않아도 반전세에 살면서 갭 투자를 하는 방식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저도 이제 뭐 회사원이고 월급쟁이다 보니까, 재테크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데, 주변에서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뭐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 하느냐, 너무 오른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지금 산 집이 가격이 내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질문들도 많고 해서, 좀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 그런 걸 생각해 보다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같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집 사요 말아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리고 또 전세 살까요? 월세 살까요? 이런 질문도 많고요. 주로 뭐 신혼부부들이나 결혼한 지 뭐 5년 내외의 부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가 생길 때,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것도 결론을 말하면 저는 이제 그래도 매수를 하라는 걸 추천을 하는데 그럼 또 물어봅니다. 아파트 살까요? 오피스텔 살까요? 빌라 살까요? 뭐 당연히 옛날에는 아파트가 우선 순위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오피스텔이나 빌라 쪽이 대출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 입지들은 빌라라도 사면 나중에 재개발이라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 결론은, 집을 반전세로 나는 거주하면서 갭으로 주택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떤 주택을 사느냐, 아파트를 사라고 추천드립니다. 반전세 살고 갭 투자하세요. 그리고 빌라 말고 아파트 사세요. 서울이 비싸면 교통이 좋은 경기도라도 사세요. 이 그냥 아무 경기도 아니고 교통이 좋고 그 교통망을 활용해서 내가 출퇴근하기 아주 용이한 곳. 말만 경기도지 사실 행정구역만 경기도인 그런 곳들을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정폭이 크니까요. 요즘 이제 시장 배경이 어떠냐면요. 직거래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뭐, 직거래가 뭐야? 이게 뭐 아파트가 당근마켓으로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 즉 정부에서 아파트를 거래하면 실거래 등록을 하고 그걸 국토부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뭐 45년 이후인데 아파트에 관한 실거래가 등록 데이터가 수집되기 시작한 건 2006년이고요. 지금은 이거를 뭐 다운으로 작성하는 거는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 요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죠. 뭐 그런 상황에서 통계를 작성한 지 16년 만에 지금 거래량은 최저를 찍었고 최고 수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직거래입니다. 지난 5월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 비중 중에서 20%가 직거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증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를 증여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가격이 내려가는 틈을 타서 내 아들이나 내 딸에게 직접적으로 증여해서 증여세를 내기보다는 둘이서 계약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대금을 주고 받으면서 아파트를 엄청 싸게 파는, 그럼으로써 증여세를 피하고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왜냐하면 거래 가격이 작아지면 세금도 작아지니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즌 아닌가.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싸게 팔 바에는 내 자식에게 주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은 물량이 쉽게 안 나온다는 거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의 조정기를 지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는 거죠. 누구는 뭐 인구가 줄어든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말들은 2000년대에도 유행했었던 말이고요. 2010년대에도 유행했던 말이고, 그분들이 했던 말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벼락거지가 된 게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거래량이 참 많이 줄어들었어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7,900여 건이 거래가 됐는데 작년 똑같은 기간에는 25,000건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럼 거의 뭐 4분의 1 토막 가까이 난 것이고 서울에서 아파트가 월 평균 1,600건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건데요. 한 달에. 작년에는 5천여 건 정도 거래가 됐었고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로 2018년 8월에 한 달에 15,000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인즉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죽어 있다는 거겠죠. 반면에 또 최대치로 치고 올라가는 거는 직거래 말고 또 있는데요. 임대의 50% 이상이 월세 거래다. 전세 대란은 좀 낮아졌다. 이거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진단한 대로 이제 전세 가격은 급등은 없을 것 같다. 왜? 이미 다 올랐기 때문이죠.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근데 오히려 반전세가 증가하면서 거주비 부담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월세 비중은 사상 최대로 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불씨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1주택이라는 거는 누구나 필요한 필수제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살아야 하는데 전세금이 올라가든가 반전세가 늘어서 내가 월세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 늘어나는 셈인 거죠. 그럼 이제 전세 살까요? 월세 살까요? 아니면 매수할까요? 라고 하는데 먼저 전세, 월세 중에는 저는 이제 전세보다는 반전세를 추천하는 바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요새 반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쳐도 보증금 1억당 월세 30만 원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 전세면 내가 4억에 계약을 하고 월에 30만 원씩 낼게라는 게 이제 보통 시세라는 거죠. 그래서 반전세를 끼면 안 좋은 게 일단 전세금을 주인에게 주는 게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내가 이거를 은행에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 그리고 전세금을 떼일 염려도 조금은 있을 수 있죠. 뭐 보험을 든다든가 해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불안한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 목돈을 무이자로 그 세입자에게 빌리는 셈인데 저는 그거는 집주인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세입자가 스스로 안겨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세도 어차피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고 그런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는 전세보다는 반전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요 차트는 이제 전세 대출 금리인데요. 뭐 거의 지금 현재 3.5%가 거의 중간 가격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반전세를 통해서 좀 목돈을 확보하고 갭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어떤 갭 투자? 상생 임대인 테크트리를 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생 임대인이 뭔데? 라고 생각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건요. 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1주택자가 전세를 내주고 그 다음에 2024년 아직 2024년 12월까지면 아직 2년 반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집을 사서 어떤 집을 전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할 때 5%만 전세금을 인상해가지고 계약을 하면요. 상생 임대인으로 분류가 되면서 거주 요건이 사라집니다. 거주 요건이 사라지면요. 여러분이 6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게 8억이 됐어요. 4년 후에. 그럼 2억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거주를 안 하셨으면 여기에 일반 과세율로 46%의 세금을 내니까 2억이 올랐어도 약 9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6억짜리 집이 8억이 됐다고 치면은 여러분이 그 지금 전세 계약자에게 5%만 올려주고 4년을 임대를 줬으면 거주 요건이 사라져서 4년 동안 2억이 오른 투자금 전액을 환수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 전세금을 끼고 집을 샀을 텐데 내가 들어간 돈 대비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부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만든 법이고요. 이 상생 임대인 태클을 잘 타야 한다. 이것도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고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큰형님이 정부이기 때문에 큰형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보통은 잘 가게 됩니다. 보통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런데 상생임대인 제도가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분들에게만 줬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살까, 오피스텔 살까, 빌라 살까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팔 수 있을 때 못 팔게 되면 가격을 내려서 팔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가 누구나 선호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팔기 좋고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서울의 요지가 너무 비싸서 아파트를 사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그 주변에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살까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이 살려고 했던 그 지역이 뭐 일자리와 연관이 돼 있든가 학군이 좋든가 할 텐데요. 주로 일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자리하고 교통 접근성이 아주 좋은 경기도의 아파트를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이유는 실제로 경기도 주변 지역들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아서 작년 9월에 최고가를 찍었다가 그거 대비해서 호가가 20% 정도 내려온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10억에 거래됐으면 8억에 나와 있는 매물도 있고요. 12억에 거래됐으면 뭐 한 9억 후반, 15억에 거래됐으면 12억에 나와 있는 매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대신 신축이면서 신도시라고 불리우는 택지지구, 아파트촌이 많은 곳, 그러니까 딸랑 이 아파트만 있고 그 주변이 전부 뭐 낡은 주택들이 즐비하고 이런 것 말고요. 그 도시 전체가 택지지구로 신도시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지금 신축 아파트 있고 그 옆에도 또 새로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아파트촌이 형성되는 그 지역을 들어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지역을 이제 입주하는 게 부담이 되면 본인은 반전세로 살면서 그 남은 목돈을 가지고 갭 투자 형식으로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전세 살고 갭 투자해라.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결론은. 빌라 말고 아파트 사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주변에 참 이게 아파트라는 게 필수제이고 의식주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아파트를 사자니 아파트 시장은 불안한 것 같고, 주식을 사자니 주식이나 코인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사람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가 실제로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것 중에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이라는 게 필수제입니다. 그러면 집을 짓는 철근, 시멘트,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건비도 다 올라가는데 집의 가격이 내려가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자꾸 뭐 일본 사례를 드신다던가 뭐 1인 가구 이야기를 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도 이제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00년대, 2010년대에 유행했던 말이고 그 말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전부 큰 고통을 맛봤던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 그리고 동료한테 제가 편하게 말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지런히 움직이면서 뭔가 투자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등기를 한두 번 친다. 즉 집을 한두 번 사는 걸로 자산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찾아오고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좀 지혜롭고 눈을 떼지 않으면서 한 번의 기회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이 필요한데 지금은 실행할 타이밍이라기보다는 바라볼 타이밍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주택이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정부에서 내어준 상생임대인 주택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4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면서 내 자산을 조금이라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어떨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반전세 금액과 내가 이 아파트를 샀을 때 오르는 금액이 어떤 게 더 클까라고 생각해서
큰 쪽으로 내가 실행을 하는 것, 그런 것도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